회기역 노점상 철거 반대 서명운동 현장에 최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희망시야 총투표의 의미와 개선점에 대해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학년도 첫 번째 학습법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벚꽃맞이 캠퍼스 투어 행사가 열립니다. 통학생회에서 봄 대동앞마당 기획단으로 활동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제88회 정기문화답사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은 4월 첫째,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VOU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벚꽃도 피기 시작했는데요. 완연한 봄 기운 느끼면서 VOU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회기역 주변에 위치한 노점상이 철거 위기에 처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는데요. 그 현장에 최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우리 학교 정문에선 회기역 노점상 철거 반대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1일 회기역 토스트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인근 상점 주인들이 이를 문제로 삼아 동대문구에 철거를 요청했고 이에 노점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지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명확깡패 발주해서 동원해서 지금 거기 노점상들을 강제 철거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유가 거리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분들의 그런 생존권을 짓밟겠다고. 꼭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의 생존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정문 앞을 지나고 계신 학우 여러분, 지금 이곳 도시의 미관과 주민들의 생존권, 둘 중 어떠한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도시의 아름다움을 지킨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대문구는 노점상 철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겁니다. VOU 뉴스 최주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된 희망시야 프로젝트가 협상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총투표로 마무리됐습니다. 총투표 개표 현장에서 투표의 의미와 개선점에 대해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희망씨앗 총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희망씨앗은 우리 학교 총학생회가 학내외 교육 문제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모은 요구안을 말합니다. 이번 총투표는 학교와 협상한 18개 학자 요구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협상안 주요 내용으론 등록금 인하와 수강 신청 문제 해결, 대학생 생활 개선 등이 있었는데요. 총투표는 모바일과 오프라인이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마감일이었던 4일,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투표가 하루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5일까지 진행된 총투표는 투표율 52%로 마감됐는데요. 찬성 96%, 반대 3%로 협상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수별 투표 인원이 정확하지 않았고 야외 투표소로 인해 전산 입력이 불안정했던 점으로 인해 오차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투표율을 높이려 모바일 투표라는 형식까지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학우들의 참여가 저조해 투표 기간이 하루 연장된 점 역시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 무관심한 학우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초의 학자 요구안 수용 여부 총투표였다는 점은 의의가 크지만 총학생회와 학생 양측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번 총투표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이어질 여러 투표에선 총학생회는 진행의 부정확성과 미숙함을, 학우들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겁니다. VOU 뉴스 최지우입니다. 효과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자기경영을 주제로 2012년 첫 번째 학습법 특강이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오비스홀 111호에서 2012학년도 1학기 첫 번째 학습법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학습법 특강의 주제는 효과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자기경영으로 리더십 인사이트의 조진석 본부장이 강연을 했습니다. 자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나 학우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기자의 논평입니다. 54.3% 지난 수요일 있었던 총선의 투표율인데요.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총선보다는 약 8% 상승했지만 역대 총선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비리 논란과 민간인 사찰 파문, 경제민주화 추진과 제주도 해군기지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쟁점화됐던 선거인데 비해 투표율은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습니다. 투표율 55%를 기점으로 그보다 낮으면 여당이, 그보다 높으면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던 당초의 전망대로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며 원내 제1당의 입지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의 단절을 강조해 정권 심판론에서 몸을 뺀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의혹은 남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분석한 각 정당별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친서민 복지와 재벌개혁으로 쇄신을 꾀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한나라당 시절에 고수하던 성향, 즉 이명박 정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수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불거진 김영태 후보와 논문 표절 사실이 밝혀진 문대성 후보가 국민의 대표가 된 점은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에 깊은 우려를 낳게 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사태가 낙검수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에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현 정권의 만행에 대한 심판이 일개 지역구 후보의 가십성 철부지 언행에 흐려진 셈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라 찍을 놈이 없다.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는데 진절머리가 나 생각도 하기 싫다. 우리 정치에 대한 주된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투표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독일의 해적당이 일으키고 있는 정치권의 새바람은 고무적입니다. 해적당 당원들의 평균 나이는 29세, 기성정당과 정치권의 염증을 느낀 청년들이 직접 당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는 결국 사회를 좀먹고 병들게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어도 고민해서 조금 더 나은 놈을 뽑아야 합니다. 싸움판에서 발을 빼고 싶다 해도 싸움판에서 그들이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운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선거가 있을 때만 자유롭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정 자유롭기 위해서는 감시와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상 VOU 논평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요. 새 학기의 첫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VOU 종합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